네, 포항 지역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아대학교 입학사정관 윤세련입니다. 먼저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포항 지역은 저희 동아대학교에도 많이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이 포항 지역 학생들이 동아대학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많은 학생들을 좀 더 만날 수 있게 돼서 동아대학교도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우리 동아대학교에 대해서 좀 먼저 안내를 드리고 이런 동아대학교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지 좀 전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시죠? 지금은 이제 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여러분들 활용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동아대학교에 대한 소개도 우리 유튜브를 테마로 해서 좀 몇 가지 안내를 해드릴게요. 여러 가지 컨텐츠가 있는데 오늘 포항 지역 학생들한테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 하다가 먼저 동아대학교는 올해 개교 75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이렇게 처음부터 종합대학으로 시작을 해서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학은 이제 두 대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동아대학교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개교 기간이 긴 개교를 오래 한 대학은 그만큼 배출한 동문수도 많겠죠. 지금 여기 보면은 어딜 가도 동아대 이런 말이 있는데 23만이라는 숫자가 바로 동아대학교를 거쳐간 우리 동문수입니다. 우리 포항 지역이 한 50만 정도 된다고 하면 그 절반의 인구가 동아대학교 동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부산 지역의 청년 남자 인구수가 22만 명이에요. 그거보다 동아대학교 동문수가 많다, 이런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여러분들 이제 동아대학교는 부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경북에서는 좀 거리는 있지만 그래도 같은 바다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의 거리는 가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캠퍼스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동아대학교 캠퍼스는 세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인문대, 공과대학, 그리고 예술체육대학이 있는 승학, 그리고 의예과가 있는 구덕 캠퍼스, 그리고 경영대, 사회대, 국제대가 있는 부민 캠퍼스, 이렇게 세 군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분교 개념이 아니고 학과마다 지역이 다른데요. 그런데 캠퍼스 간의 거리는 한 10분 정도, 차량으로 10분 정도, 그리고 이제 셔틀버스가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 각 캠퍼스마다 연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희망하고자 하는 학과가 어느 캠퍼스에 있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한번 보시는 게 좋겠지요. 동아대학교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법 쪽의 길을 가려면 법학전문대학원을 가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방 사립대 입학 정원 중에 최다로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동문 말씀드렸죠. 이런 법조 네트워크 집중도도 지방 사립대 중에서는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이 1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학전문대학원과 함께 의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아대학교 병원 같은 경우는 부산, 울산 권역 중에서 유일하게 심내혈관 질환센터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재학생이나 아니면 동문, 그리고 이제 졸업 후에도 직계가족들까지 의료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간호학과를 희망하는 학생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런 대학병원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여러분들 학과 선택, 대학 선택을 할 때 중요한 척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동아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혜택,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들을 MBTI 성격 유형으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MBTI 다 해보셨죠? 저도 좀 되게 재밌게 했는데 한 4가지 유형으로 해서 여러분들 좀 궁금증을 좀 풀어드릴게요. 여러분들 먼저 좀 경쟁을 좀 즐기면서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 그래서 뭐 매사에 이런 철저한 친구들을 궁금해할 것 같은 장학금, 등록금 부분입니다. 물론 장학금, 등록금은 모든 학생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동아대학교는 장학금이 9위
9위라고 하는데 뭐가 9위냐면 지급 총액이 전국 9위입니다.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는 1위입니다. 근데 이런 총액을 어느 만큼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느냐? 재학생의 87%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다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동아대학교는 동문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이 동문들이 지금 사회 그 각계각층에서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많이 이끌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동문 기부 릴레이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문들로 이루어져 있는, 조성되고 있는 장학금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아대학교는 사립대학교고요. 등록금은 그러면 비쌉니다. 어디보다 국립대학교보다는 비쌉니다. 하지만은 사립대학 중에서는 등록금이 비싼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꼭 확인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등록금이 비싸지 않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 그래프에도 보시던 것처럼 2011년부터 내린 다음에 한 번도 올리질 않았어요. 그리고 대신에 장학금은 더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는 대학을 선택을 할 때, 적어도 동아대학교를 생각을 할 때 등록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걱정을 내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의 이제 호기심이 많고 좀 박학다식한 이런 감수성이 풍부한 친구들이 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동아대학교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저 정도는 대학들이 다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물론 많은 대학들이 박물관도 있고 미술관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요 건물이 예전에 지금 6.25 전쟁 당시에 우리나라의 임시수도 청사로 사용했던 건물이고요. 이후에는 지방법원으로, 부산지방법원으로 사용을 하던 그런 곳인데 지금은 바로 동아대학교 박물관으로 재탄생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박물관에서는 어떤 보물이 있을까? 동아대학교 박물관에는 국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5만 원권 보이시죠? 저도 참 좋아하는데 여기 5만 원권에 보면 중간에 여기 도안 하나 보이시죠? 요게 심사인단께서 직접 이렇게 병풍을 제작을 하셨는데 그 중에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일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완전체가 이제 동아대학교에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동걸도라고 해서 이거는 국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2점 정도 있다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박물관에서 또 대학에 있는 박물관에서 여러 가지 유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미술관이 또 같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강 시간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전시를 상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그런 여러분들만의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유형은 아주 사교적이고 활동성이 좋은 인싸 타입 친구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동아리인데 동아대학교는 동아리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너무 많아서 어떤 거를 보여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한 2가지 우리 포항도 바다가 가까이 있잖아요.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킨스쿠버 동아리가 있고요. 여기는 그 장비를 모두 다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만 오시면 이렇게 정말 활동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동아자동차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대 학생들이 많이 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 프레임부터 실제로 달리는 그런 자동차를 여러분들이 직접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유형이에요. 아마 우리 포항 지역 학생들 제일 유심하게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기숙사입니다. 우리 동아대학교 캠퍼스가 몇 개 있다고 했죠? 예, 3군데 있는데 3군데 모두 다 기숙사를 가지고 있고요. 실제 기숙사 내부예요. 저희 동아대학교 기숙사는 전실이 2인 1실입니다. 여러분들 몇 명이서 방을 사용하는지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2인 1실에 굉장히 쾌적한 공간을 마련을 하고 있고요. 신입생 위주로 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후에는 거리 점수가 50%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포항 지역 학생들은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지고요. 한 가지 좀 예를 들자면
지금 동아대학교는 부산 지역에서도 이렇게 서부에 위치하고 있어요. 서쪽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김해, 창원, 마산 지역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이 학생들도 부산 외 지역이기 때문에 기숙사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마산, 창원 지역에 셔틀버스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통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멀리 있는 외지역 지역 학생들, 우리 포항 지역 학생들도 편하게 기숙사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포항 지역에서는 이렇게 대학을 진학을 할 때 포항을 이제 떠나잖아요.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등록금 부분, 그리고 기숙사 부분, 이런 부분들이 체계가 잘 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동아대학교를 선택을 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동아대학교에 들어와서 대학 입학만 했다고 끝이 아니죠. 졸업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좀 마음에 염두를 두고 있고 각오를 하고 있는 이제 취업 부분인데, 그 관련해서 동아대학교에는 BTS가 있습니다. BTS 좋아하시죠?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이 BTS가 뭐냐면 Better Than Student라고 해서 동아대학교 취업지원실의 운영 모토예요. 동아대학교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다니고 있고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행정들이 잘 진행될 수 있게 여러 행정 부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부서가 바로 취업지원실이에요. 그래서 취업지원실에서는 이런 BTS라는 모토를 달고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취업 상담이라든지 뭐 역량 강화 스터디들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선배 직원들의 노하우를 직접적으로 공유를 해주고 있어요. 동아대학교 동문이 많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동문 네트워크를 가장 잘 활용한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캠프가 있는데 저희 대학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진에도 보시면 다 마스크 쓰고 있는데, 이런 코로나가 있는 상황에서도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최대한 학생들이 이런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동아대학교의 가장 대표적인 취업 관련 프로그램이 바로 취업 동아리예요. 동아리인데 취업 관련 동아리고, 여기서는 이제 대학에서 뭐 여러 가지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18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랬죠. 아마 여러분들 나이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이렇게 전통과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취업 동아리를 운영을 하면서 여러 노하우를 쌓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재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좋은 취업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수치들이 나오겠죠. 아마 여러분들 이제 취업 관련 수치를 보면 많은 대학들이 이제 다 1위라고 이렇게 장점을 내보일 거예요. 그래서 동아대학교도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취업을 하는 건 중요해요. 그런데 취업 유지율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내가 원하는 직장에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직장을 자주 옮길까요? 계속 있을까요? 그렇죠. 계속 있겠죠. 그걸 취업 유지율이라고 하는데, 동아대학교는 취업 유지율이 높은 대학입니다. 그 이유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두 이제 선호하는, 또 가고 싶은, 그리고 안정적인 그런 이제 직업군을 선택을 하고 취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이제 동아대학교 관련 내용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여러 가지 컨텐츠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기억에 남은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또 보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 우리 동아대학교 홈페이지 방문하셔도 좋고, 그다음에 포항 지역은 저 자주 와요. 또 올 거예요. 그 설명회 또 개별 단위 학교로 신청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또 우리 홍보대사 학생들이 와서 또 동아대학교 설명을 또 자세히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유념을 해두셨다가 여러분들 대학 선택할 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동아대학교에서 이런 혜택을 누리려면 일단 동아대학교 입학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동아대학교 입학 전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동아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시가 87%예요. 수시가
많습니다. 지방 대학들의 특징일 수도 있겠는데 부산 지역에서도 수시 비중이 높은 대학이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보면은 종합 전형과 교과 전형이 거의 반반으로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우리 포항 지역 학생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 그리고 학생부 교과의 교과 성적 우수자. 그러니까 일반 인문계 학생들이라면 잠재 능력 우수자와 교과 성적 우수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고, 그다음에 특정 지원 자격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는 뭐 사회 배려 대상자나 여러 가지 농어촌 학생 전형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렇게 전형별로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포항 지역 학생들이 어떤 걸 준비를 하면 좋을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학생부 종합 전형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동아대학교는 자기소개서가 필요할까요? 네, 필요 없습니다. 저희 이제 3년째 됐어요. 자기소개서를 받지 않은 지. 그래서 아직 일부 대학들이 자기소개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동아대학교만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실 건 아니고 여러 대학들을 고려를 하실 때 일단 동아대학교를 준비를 하실 때는 자기소개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아대학교의 대표 전형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의 대표 전형인 잠재 능력 우수자. 지금 포항 지역 학생들은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에만 지원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전형은 전형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그래서 먼저 1단계는 여러분들 학교생활기록부를 가지고 3배수를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3배수를 대상으로 해서 올해 면접을 보는데요. 자, 올해 면접 비중이 40%예요. 높죠. 근데 동아대학교 작년에는 50%였습니다. 그래서 면접이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좀 학생의 조금 더 잠재력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학업에 대한 열의, 관심도 이런 것들을 좀 더 보고자 하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40%로 줄긴 했지만 다른 대학에 비해서는 면접 비중이 조금은 높을 겁니다. 이 면접 비중이 높다고 해서 여러분들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저희가 1단계에서 합격한 3배수 학생들의 이 면접의 역전율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배수, 2배수, 3배수 이렇게 학생들을 서류 성적으로 쫙 나열을 했을 때 합격권에 있는 1배수 학생들보다 2, 3배수 합격권에서 2, 3배수에 있는 학생들이 최종 합격으로 가는 비중이 50% 정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서류 부분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로, 역전의 기회로 또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40%라는 면접 비중을 부담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조금 더 합격에 가깝게 해줄 수 있는 하나의 도구, 나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또 그런 소통 창구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은 이렇게 전형 요소가 서류 100%에서 2단계 서류 플러스 면접으로 이루어지고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대부분의 학과에서 이 종합전형 운영을 하는데요. 빠지는 학과가 있었어요. 의예과, 간호학과, 석당인재학부. 근데 올해는 간호학과가 잠재 능력 우수자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처음이고요. 아마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학생부 종합 전형을 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많이 상담을 하는데 많은 수의 학생들이 이제 간호학과를 많이 상담을 지원을 했었어요. 근데 여태까지는 저희가 교과 전형하고 정시로만 뽑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도 간호학과가 신설되어 있으니까 5명 모집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학생들은 꼭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원 자격이 지금 사회 배려 대상자나 농어촌 학생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면접이 없어요. 서류로만 100% 뽑고 마찬가지로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농어촌 전형으로 의예과 2명을 신설을 해서 올해 2년 차로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어촌 포항 지역에서도 농어촌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의 학생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막 면접을
면접을 여러분들이 역전의 기회로 삼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면접을 보려면 서류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쵸? 지금 여러분들 여러 대학에서 이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기준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히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모집 요강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꼭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아대학교도 저희가 4월인가 그때 이미 이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기준,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나와 있는 평가 기준보다 더 상세한 준비 팁이라든지 그런 평가 요소들을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가고자 하는 대학에 종합전형으로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런 평가 기준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동아대학교 평가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 기록부의 상태와 앞으로 남은 기간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의 동아대학교에서 보는 평가 기준 총 5개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성실성, 그리고 공동체의식, 그 다음에 기초학업 역량, 전공적합성, 발전 가능성. 이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보는 평가 기준이 대학마다 막 특이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굉장히 많이 표준화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한 대학을 위해서 또 다른 노력을 할 필요가 없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면 여러분들이 두루두루 준비할 수 있을 그런 표준화되어 있는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조금 특징적인 걸 말씀드리면, 먼저 성실성 공동체의식은 좀 인성 부분이겠죠. 여러분들 동아대학교에서는 성실성에서 당연히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에 대한 충실도, 성실성 이런 것들을 보고 있고요. 동아대학교는 좀 자율활동도 비중 있게 봅니다. 성실성 부분에서요. 자율활동 중에서도 여기 보면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였는가, 좀 리더십을 좀 가지고 있는가. 그 이유는 여러분들 동아대학교는 이 부산이라는 지역에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동안 배출해왔던 동문들이 많은 부산 지역을 많이 이끌고 계세요. 경제 부분이나 정치 부분이나.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동아대학교 출신들은 많은 리더십을 갖추고 있고 또 그런 학생들을 많이 길러내기를 원하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성실성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본다라는 게 한 가지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이런 전공적합성 발전 가능성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기초학업 역량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교과 전형처럼 이렇게 내신 성적을 정량적으로 이렇게 산출하지는 않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내신 성적, 여러분들의 교과의 상황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입학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가 학업을 위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학업에 임하는 자세나 결과야말로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 기록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겠죠. 그래서 학업을 봅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정량적으로 줄을 세우는 게 아니라 정성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많은 설명을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동아대학교 특히 잠재능력 우수자에서는 어떻게 보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기초학업 역량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성적대가 높으면 제일 좋겠죠. 그리고 3학년 1학기까지,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이 좀 더 상승하는 그런 학생들을 조금 더 기초학업 역량이나 발전 가능성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특히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전공적합성의 배점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학과에 대한 관심도나 열의를 보겠다는 건데 물론 학과 관련 그 과목이 뭐 1, 2등급 나와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다른 과목보다는 상대적으로 집중도를 보이고 있구나.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그저께 모평도 치셨을 거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중간고사도 치셨을 텐데 지금 남은 거는 3학년 1학기 기말이죠.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건 학생부 교과전형을 준비하건 일단 수시에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집중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3학년 1학기 내신 관리입니다. 종합전형이면 좀 활동이나 이런 걸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1, 2학년 때 꾸준히 해오던 활동이라면 3학년 때 지속적으로 하면 되고요. 다들 잘 아시죠? 3학년 때 새로운 활동을 막 만들거나 거창하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는 그런 활동을 하는 시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관심도를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하면서 이제는 꿈을 구체화해 나가는 그런 단계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중점을 바로 이 내신 관리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지만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을 추이를 봤을 때 조금 더 집중도가 유지된다든지 떨어지는 것보단 최소한 유지하는 것도 여러분들 3학년 1학기는 다들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유지했다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학업을 관리를 하셔야지 종합도 준비하고 학생부 교과도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과 얘기는 뒤에서 한 번 더 얘기할 건데 동아대학교는 교과 전형에서 전 과목을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한 학기가 있다면 그 학기를 중점적으로 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동아대학교를 지금 생각하는 학생들이라면 3학년 1학기 기말을 직접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시고 이왕이면 성적이 오르면 좋겠지만 사실 쉽지 않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떨어지지는 않고 유지를 하자. 라는 걸 목표로 열심히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왕이면 전공 관련 과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 이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에서도 같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럼 성적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관리를 하실 거니까 하고 그러면 이제 활동 부분이 어떤가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고 걱정을 많이 해요. 특히 동아대학교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 활동이 너무 평이합니다. 보여줄 게 없어요. 그래서 걱정을 좀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대학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되게 거창하고 화려한 활동을 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동아대학교 같은 경우도 특히 지원자 풀을 보면은 좀 평이한 학생들이 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러분들을 좀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 자, 두 가지 유형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제 1, 2학년 때 그래도 전공에 대한 그런 관심도나 이런 것들을 좀 일찌감치 설정한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이제 3학년 때 되면 일단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열심히 준비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생활기록부를 정리를 하실 때 이제 여러분들 이제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 선생님들하고 상담 많이 하실 거잖아요. 그럴 때 이미 좀 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있는 학생들은 조금 이제 3학년 1학기의 생활기록부 내용들은 조금 구체화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구체화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생각한다면 네가 가고 싶은 대학의 홈페이지 들어가 봐라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으셨죠. 그러면은 그럼 홈페이지 들어가서 뭘 봐야 될까? 학과 홈페이지 들어가면 뭘 봐야 될까? 여러분들 좀 막연하실 텐데 보통 뭘 보시나요? 혹시 취업률 이런 거 보시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제일 중요하죠. 내가 이 학과 가서 뭘 할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뭘 봤으면 좋겠냐면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에 교수님들이 여러 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들이 예를 들어서 경영학이라고 해서 똑같은 경영학을 가르치시는 건 아닙니다. 각각 교수님들마다 세부 전공이 있어요. 근데 이 세부 전공은 교수님 소개만 봐도 간략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쉽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막연하게 나는 경영 쪽으로 공부하고 싶다, 경영학과를 가고 싶다라고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학생들이라면 이제는 그 학과 교수님의 세부 전공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전공 이해도를 조금 더 높이는 거죠. 전문적인, 전공적인 지식을 높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적어도 이 대학에 이 학과에 가면 경영학에서도 이런 공부를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을 좀 구체화해서 꿈을 구체화해서 생활기록부에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여러 군데서 녹아난다면 이 학생은 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갖추고 있구나라고 충분히 평가에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활동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충분히 잘 해왔고 열심히 해왔고 성실하게 해온 것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결실을 맺으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 1학기에 조금 더 구체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런 친구들은 크게 고민 없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를 해도. 왜냐하면 요거를 해놓으면 자기소개서도, 물론 동아대학교는 자기소개서가 없지만 자기소개서 적을 때도 자연스럽게 스토리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 진로 설정 때문에 학생들이 좀 부담스러워하고, 아, 나는 꿈이 왔다 갔다 하고 활동에 연계성도 없어,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바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어려워하는데, 그런 학생들도 사실은 얼마든지 활동 간에 좀 소위 끼워 맞추기랄까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러분들의 활동들을 좀 엮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진로 희망이 대학에는 올해부터는 오진 않지만 정말 극단적인 친구를 한 명 소개를 시켜드리면, 1학년 때는 은행원이 꿈이었던 친구가 있었고요. 2학년 때는 경찰을 희망했습니다. 근데 3학년 때는 보육교사 를 희망해서 아동학과에 최종적으로 지원을 한 학생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이 학생은 진로 설정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겠죠, 평가자가. 그런데 이 학생은 뭐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통해서 이 부분을 뭐 은행원도 그렇고 경찰관도 그렇고 보육교사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남을 좀 배려하고 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인성이 필요한 직업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의 성격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을 찾고 관심도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진로 설정이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극단적으로 직업군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되는 부분들도 얼마든지 엮어낼 수가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활동들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생물 관련 활동이라고 해서 생물 동아리, 뭐 생물 관련 책, 뭐 이렇게 다 있어야 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여기서 지금 관심 있는 분야가 1학년 때 조금은 좀 연관성 있는 활동은 없을까, 이렇게 찾아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부 전공을 보면은, 아, 내가 막연하게 지금 생물을 공부하고 싶은데 생물에서도 인간을 연구하는 학과가 있고 식물을 연구하는 학과가 있구나, 이렇게 학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서 조금 꿈을 또 체계화해가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전형이라고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고, 대학에서는, 특히 동아대학교에서는 여러분들한테 거창한 활동이나 화려한 활동을 요구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활동을 잘 엮어보시고 거기에서 스토리를 만들어 보시면 얼마든지 종합전형에서도 여러분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동아대학교에서 실제로 교수님들하고 저와 같은 입학사정관들이 평가를 하는 평가실이에요. 저희는 이제 캠퍼스가 3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의대라서 두 캠퍼스에 모두 이 전용 평가실을 마련을 하고 있고, 거의 6주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여기에서 이제 상시로 여러분들의 서류를 봅니다. 여러분들 서류를 이렇게 학교 생활기록부 출력물로 보지 않는 거 알고 계시죠? 여기 이제 다 모니터를 보고 계시는데 여기에 평가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학교 생활기록부를 여러분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봅니다. 그냥 그래프도 나오고요. 그래프는 이제 성적 그래프겠죠. 성적도 뭐 전 과목도 나오고 주요 과목도 나오고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과목별로도 이렇게 다 나눠서 여러분들을 조금 다각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교과전형이었고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가 학생부 종합전형이었고, 지금부터는 이제 학생부 교과전형을 말씀을 드릴게요. 교과전형은 저와 같은 입학사정관이 필요가 없습니다. 네, 전산으로 컴퓨터가 뽑죠. 여러분들 이제 교과 성적으로 여러분들을 선발을 하고, 그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을 해서 충족 여부를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교과를 아까 저희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해서 3학년 1학기 내신 관리를 해야 되지만 교과도 같이 준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바로 이 교과 반영 방법 때문입니다. 동아대학교는 총 12과목을 반영을 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국어 3개, 영어 3개, 수학 3개, 그리고 사회과학 통틀어서 3개예요. 네, 이렇게 해서 총 12과목이고요. 여기서 하실 게 간호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공과 계열이나 간호학과에 가는 희망하는 학생들도 사회 과목이 등급이 높다면
반영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교차 지원이나 이런 개념, 지금은 뭐 문과 계열이나 인문 계열 이렇게 확실히 나눠져 있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대부분은 과목들은 조금은 나눠져 있을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동아대학교는 이런 이제 계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 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학년 구분 없이 3학년 1학기까지. 그러니까 뭐 1학년 때 비중, 2, 3학년 때 비중이 다르지 않고 1, 2, 3학년 1학기까지 통틀어서 제일 잘한 과목, 상위 3과목을 반영을 할 거고 저희는 이수 단위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등급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저희 동아대학교 입학 안내 홈페이지에는 내신 성적 산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성적 뽑아서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올해는 진로 선택 과목을 최대 2과목 포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교과별로는 1개 과목씩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을 보셔야 되는데 진로 선택 과목은 환산 점수를 넣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과 같은 경우는 A는 3등급, B는 5등급, C는 7등급. 그래서 여러분들 동아대학교 수준에서 보면 이 진로 선택 과목이 좀 더 유리하게 여러분들이 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평균 지원자 풀의 등급이 3등급에서 뭐 예를 들어서 4등급 후반 이렇게 봤을 때 이제 A등급을 3등급으로 환산을 하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한국사는 반영교과에 포함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최저학력 기준 볼게요. 교과에서도 여러분들 크게 계열 구분이 없었습니다. 사회나 과학 부분에서. 근데 최저학력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인문 자연 계열 일반학과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그다음에 영어, 그리고 탐구 여러분들 2과목 치죠. 탐구 2과목 중에 1과목만. 이 4개 중에 4등급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도 여러분들 제한을 두지 않았고요. 영어도 절대평가 그대로 등급을 하니까 작년에 저희가 처음 최저를 낮췄어요. 그래가지고 좀 많은 학생들이 좀 수월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동아대학교는 간호학과와 석당인자분은 조금 더 다릅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탐, 과탐 통틀어서 1개 과목 그 중에 2개의 합이 7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간호학과 많이 궁금해 하시는 학생들이 있고요. 오늘도 지금 포항 지역 학생들이 온라인 상담을 이따가 오후에 신청을 하셨어요. 거기 이제 간호학과 부분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간호학과도 아까 교과에서 사회를 넣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에서도 사탐으로 맞출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이제 자연계열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들도 한번 이렇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전년간에 복수 지원하면서 한 번 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크게 학생부 종합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 있고 이제 실기 시점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포항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그냥 일반적인 학생들이라면 잠재 능력 우수자와 교과 성적 우수자 이 2개를 낼 수가 있고요. 복수 지원 가능합니다. 같은 과 넣으셔도 되고 다른 과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잠재 능력 우수자는 경영학과로 내고 교과 성적 우수자는 그 경제학과로 내도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잠재 능력 우수자는 전형 명칭에도 여러분들 뭘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잠재 능력 그리고 전공적 합성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학과에 대한 관심이 조금은 일찌감치 정해지고 그거에 대한 활동들이 조금 있는 학생들 그리고 활동 간에 좀 연계성이 좀 있고 이런 학생들은 얼마든지 한번 도전해 보시고 그 학생들은 지금 뭐 해야 돼요?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열심히 준비해서 내신 관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학교생활 기록부 정리를 하실 때 여러분들의 세부 전공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그 부분을 좀 더 구체화
가는 그런 노력들을 한다면 일단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지면은 이제 면접에 볼 수 있는 기회가 조금은 더 가까워지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지금 뭐 동아대학교를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사실 쓸 필요가 없죠. 지금 단계에서는. 그리고 면접도 지금 준비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수능 치고 면접을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특수 지원 자격이 있는 학생들은 경우는 이제 사회 배려 대상자나 농어촌 학생, 혹시 특성화고 학생들이 듣고 있다면 그 특성화고 학생들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형에. 근데 요 전형은 교과와 마찬가지로 전부 다 복수 지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 교과 내신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최저학력 기준인데 내신 부분은 여러분들 상위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사회과학 통틀어서 여러분들 각각에 해당되는 과목들의 세 과목, 상위 세 과목 여기는 이수 단위도 반영하지 않고 여러분들 1학년, 2학년, 3학년 비중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잘한 학기 잘한 과목들을 반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쉽게 이제 학생부 종합하고 학생부 교과를 좀 비교를 해드리면 그래도 내가 큰 기복이 없고 성적에 기복이 없고 적어도 3학년 1학기에 조금 떨어지지 않는 그런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런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같이 갖춰져 있다면 종합전형으로 내면 좋고요. 그다음에 교과전형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모든 학생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잘합니다. 근데 간혹 기복이 좀 심하거나 3학년 1학기에 좀 많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오히려 교과 전형에서 동아대학교는 잘한 학기에 잘한 과목만 이렇게 뽑아서 가기 때문에 교과 전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하면은 산출을 해보면 여러분들의 전체 성적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는 경향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기복이 심하고 이렇게 좀 학업 역량이 좀 많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교과 전형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데 최저학력 기준이 재작년 대비 작년부터 많이 이렇게 완화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도 많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동아대학교는 예체능 대학도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실기 실적 전형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실기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교과 비중은 다릅니다. 근데 교과 반영 방법은 다 동일하게 저희가 12과목 과목별로 상위 3과목 이렇게 반영을 하니까 각 전형별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이 와서 여러분들 답변을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종합전형뿐만 아니라 대학의 전형 일정은 모두 다 지금 다 공지를 해놨죠. 모집 요강이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제 가고자 하는 대학들의 대학 일정을 살펴보다 보면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이 면접이 있죠. 그래서 면접 일자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부산 지역은 그래도 조금 면접 일자가 이렇게 대학마다 조금 그래도 겹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또 포항 지역은 또 부산 지역뿐만 아니라 또 경북 지역에 있는 대학들도 많이 또 같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면접일이 겹칠 겁니다. 그리고 면접이 겹치는 건 여러분들 조금 어쩔 수 없는 게 저희가 그런 교육부나 대교협에서 그런 전형 일정을 이제 내려주죠. 거기에 맞춰서 전형 일정을 짜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의 서류를 충분히 평가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모든 대학의 의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합전형을 최대한 이제 많이 시간을 할애하고 그다음에 전형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자가 어떻게 보면 많이 겹칠 수밖에 없죠. 짧은 기간 안에 모든 대학이 전형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간혹 여러분들한테 좀 불편을 줄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동아대학교도 많이 겹칠 겁니다. 근데 이제 동아대학교 같은 경우는 오전 면접, 오후 면접도 이렇게 나뉘어지기도 해요. 왜냐면 이제 학과가 이렇게 3배수로 하다 보면은 오전, 오후까지 면접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오전과 오후로 이제 나눠서 면접을 진행을 하고요. 그런데 올해 이제 변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유념을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이런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이 오전이 한 번 더 이렇게 나눠서 두 조로 나눠서 이렇게 작년에 시행을 했었어요. 저희가 여러분들 이제 그런 밑집이나 이런 것들 좀
최소화하려고. 그래서 지금 면접은 여러분들 사실은 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 이제 원서를 쓸 때 내가 면접일이 겹치면 한 곳을 포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좀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있지만 조금은 좀 너르게 생각을 해서 정말 가고자 하는 대학이 있다면 요런 이렇게 뭐 대학에 문의를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전형을 좀 잘 선택을 해서 수시 마무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체 전형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한번 지을게요. 크게 이제 동아대학교는 수시 이제 정시로 봤을 때 아까 수시가 몇 프로였죠? 네, 87%. 수시 비중이 높은 대학이고요. 그 중에서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교과가 이렇게 거의 한 40% 30%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전형 중에 제일 많이 뽑는 인원이 무슨 전형이죠? 네.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이 가장 많은 인원을 뽑고 있고 그다음에 많은 학생들이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월합니다. 교과 반영 방법도 그렇고 최저학력 기준도 그렇고. 그런데 또 그건 못지않게 지금 잠재 능력 우수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잠재 능력 우수자도 많은 인원을 뽑고 있으니까 나는 종합으로 갈 테야 나는 교과로 갈 테야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이 두 전형을 같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두루두루 준비를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걸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죠? 네, 3월째 1학기 기말 준비입니다. 제가 요맘때 이제 포항 지역을 많이 와요. 그러면은 학생들한테 이 얘기만 합니다. 뭐 종합이건 교과건 여러분들 일단 3학년 1학기 내신을 잘 준비를 해 놓으시면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동아대학교 전형 구조가 짜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종합 전형도 절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조금 좀 먼 얘기긴 하지만 이제 수능도 염두를 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젠가요? 금요일 날 저희 또 포항 지역 학생이랑 이제 온라인 상담을 했는데 이제 그 학생도 아직은 이제 수시 위주로 생각을 하지만 정시도 좀 염두를 해두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남은 기간을 잘 이제 짜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면 기말 때까지는 집중하세요.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죠. 그래서 기말 준비를 딱 하신 다음에 나머지 기간 수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생활기록부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 시간에는 여러분들 좀 진로를 좀 더 구체화하는 데 집중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그게 잘 구체화되면은 자기소개서도 따라서 잘 여러분들 훈련 많이 하지 않았나요?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서 끝나면 여러분들 수능 그래도 집중하셔가지고 최저학력 기준도 있고 그다음에 동아대학교 같은 경우는 잠재능력 우수자 면접이 수능 이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네, 정시로 갈 수 있을 만큼 정시로 원하는 대학을 더 높일 수 있을 만큼 수능을 잘 봤다면 사실 동아대학교 1단계 합격한 다음에 면접 보러 오지 않으면 자동 불합격 처리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입시 전략으로 하나 세워가지고 이 남은 기간 지금 이제 올해 기간까지 잘 좀 영리하게 잘 짜셔가지고 내년에 우리 동아대학교에서 포항 지역 학생들 많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경북 지역에서 동아대학교에 지원도 제일 많이 하고 등록도 제일 많이 하는 지역이 바로 포항입니다. 거의 30% 정도 경북 지역 학생들 중에 구성원의 30%가 지금 동아대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등록도 합격도 많이 하고 있고 여러분들 선배들이 동아대학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요런 지금 포항시에서 진행하고 계시는 이런 박람회 그리고 온라인 상담도 여러분들 좀 적극적으로 저희 이렇게 신청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부산에 있지만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려고 하니까 온라인 상담도 많이 신청을 하셔서 내년에는 우리 동아대학교에서 우리 포항 지역 학생들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